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9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신 뉴스 자료들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국내 정치의 뜨거운 이슈들하고 또 국제적인 경제 압박, 이게 어떻게 좀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복잡한 맥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첫 대선 TV 토론부터 시작해서요. 아이고, 정말 심상치 않은 미중 관세 전쟁,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재판 소식까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정신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속에서 중요한 의미 또 연결고리들을 잘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어제 저녁이었죠. 많은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제21대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이렇게 네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역시 가장 좀 날카롭게 부딪혔던 건 개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제안하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4년 중임제 이 두 가지 안이 정면으로 충돌했죠. 자료 중에 문화일보 토론 분석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임제 설명하면서 쓴 어떤 비유가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좀 예상외로 와닿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아, 그 비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정책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소통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초반 여론에는 그런 게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임제의 안정성 이걸 좀 강조했고요.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요? 그 분석 자료에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좀 논리적인 반박 이걸로 주목받았고 권영국 후보는 역시 노동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문화일보 자체 평점을 보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하나의 분석이니까요. 실제 유권자들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겠죠. 하긴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발언 관련 공방 이것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참 여전히 뜨거운 이슈죠.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국내 정치 이슈와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국제 경제 상황인데요. 아,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분쟁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7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엄청나게 오른다는데 우리 경제에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 같아요. 네, 피하기 어렵죠. 미국이 특정 중국산 수입품에 무려 145% 관세를 예고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125%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격화되고 있어요. 145%, 125% 엄청나네요. 네, 자료에 나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발언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느껴지는데요. 성실하게 협상 안 하면 고율 관세 피할 수 없을 거다. 심지어 선이 없는 국가들한테는 이게 당신들 관세율이다. 이런 서한을 보낼 수도 있다. 거의 뭐 압박 수위가 엄청나죠. 거의 최후 통첩 같은데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이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석 같은 건 없었나요? 일부 국가하고는 그래도 협상에 좀 진전이 있어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언급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아주 강령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결국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문제나 또 국제 유가 같은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도 다 연결된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네. 무역 분쟁이 그냥 통상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죠. 오늘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러니까 국가 질서를 폭력적으로 뒤엎으려 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라는 혐의하고 또 직권남용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특히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왔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윤 전 대통령은 탈당 문제나 비상계엄 관련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넘겼다고 하고요. 재판장 관련해서도 뭔가 의혹이 제기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재판을 맡은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판사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재판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결의 사설이 이 부분을 좀 짚었는데요. 이 재판 자체가 앞으로 비슷한 정치적 사건들을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이 사법적인 판단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선 구도라든지 사회적 논의하고도 결국 다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국제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 지표들도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관세 전쟁 영향이 크겠죠. 네, 당연히 큰 변수죠.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곧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것도 시장이 아주 주목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연결된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들이죠. 방금 말씀하신 신용등급 문제, 유가, 기준금리. 이게 다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미중 무역 분쟁 격화나 또 국내 정치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실생활, 예를 들면 매달 내는 대출 이자라든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내는 돈이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본 뉴스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부터 시작해서 무역 전쟁, 또 재판, 경제 지표까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 쭉 들어보시면 국내 정치 상황하고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얼마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내외 사건들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파급 효과, 뭐랄까 나비 효과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따라가 보시면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